안녕하세요. 서리아빠 의기보배 서리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리 엄마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거를 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장마철 식물관리. 여러분이 아시는 장마철 식물관리는 어떠한 게 있을까요? 제습기 돌려요. 물을 덜 줘요. 선풍기 열심히 돌리기. 식물 등을 잘 켜요. 그렇죠. 보통 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은 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키워오면서 많은 장마철을 겪으면서 이렇게 습득한 방법을 여러분께 이제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이 장마철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딱 그거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올라간다. 그렇죠? 습도가 올라간다. 습도가 올라간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저희가 보통 열대식물을 키우시는 대부분의 식집사님들이 온실에서 키우시던가 아니면 가습기를 틀어놓고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습도는 그냥 항상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비가 온다고 해서 습도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습도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 온다고 해서, 장마철이라고 해서. 습도 가지고 뭐 오히려 더 잘 자랄걸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잘 자라는데 장마철에 많은 식집사님들께서, 물론 오래 키우신 분들 말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물을 적게 줘요. 그런 답변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네. 물을 너무 적게 줘요. 오히려 말라 죽어요, 장마철에. 저 질문 같은 거 오는 경우 많거든요. 아니면 뭐 사진 보내주시고 딱 보면은 다 물이 없어. 물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물을 못 먹고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말리세요? 그랬더니 장마철이잖아요. 물 주지 말래요. 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장마철이어도 물을 줘야 돼요. 왜 줘야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마철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그게 맞았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밖에서 키웠잖아요. 대부분. 밖에서 키우든가 아니면 베란다에서 키우든가 아니면 뭐 그 거실, 창가 쪽에서 키우고 이랬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옛날엔 그럴 때는 습도가 높아서라기보다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적게 준 거예요. 증산을 못하니까. 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빛이 중요하다고. 네. 증산을 잘할 수 있게. 네. 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빛이 없어서 물을 적게 주는 건 맞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보배님들이나 다른 식집사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식물등을 켜놓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 자리잖아요. 이게 뭐 햇볕이 드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뭐 실내에 이쁜 데다 인테리어 딱 해놓고 식물등 딱 비춰놓고 가습기 틀어놓고 키우는데 장마철이라고 해서 물을 안 줘. 그건 안 되는 거죠. 빛이 풍족하니까 증산작용을 해요. 그냥 습도가 조금 높을 뿐이야. 5일에 한 번 주던 거를 6일에 한 번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잖아요. 물을 적게 준다니. 네. 그러니까 5일에 한 번 주는 걸 6일에 한 번 주면 되는데 네. 장마철이라고 물을 쭉 안 줘. 한 10일 동안 안 주셔.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네,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장마철이라서 습도가 높은 거는 공습이고, 뿌리가 빨아들일 수 있는 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물론 공습이- 흙이 좀 덜 마른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빛만 충분하면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빛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화분 속에 흙에 물을 말리는 건 식물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식물이.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대부분 다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럼 온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장마건 아니건 습도는 거의 80에서 100% 되잖아요. 사실 저는 온실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 정도 된대요. 80에서 100%가 1년 내내 유지가 돼. 그럼 뭐 장마라고 해서 그게 틀려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빛도 항상 똑같고. 그러니까 절대 장마라고 해서 물을 적게 주지 마세요. 그게 가장 큰 타격이 와요. 물 살짝 제가 요즘 좀 바빠서 물을 좀 말렸더니 다들 꼬꾸라졌어요. 식물이. 물 말리면은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잎을 오히려 오므려요. 물이 없어서. 빛은 있는데 물이 없으면은 오므려. 이 칼라디아 종류들도 그런 게 있어요. 오므려요. 그 오므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습도를 방출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증산작용 안 하려고 일부러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이 없는 상태인데 또 습하다고 또 물을 안 주셔. 이게 문제가 커져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실내에서 키우고 여러분들 다 에어컨 키시잖아요. 그렇죠. 에어컨은 제습기입니다, 여러분. 네, 에어컨은 물기를 없애줘요. 네. 그러니까 그냥 평소대로 키우시면 돼요. 평소대로 키우시고 뭐 살짝 불안하면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은 물 마른 거 이제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무게만으로도 아니면 흙 상태 보면은 그러니까는 절대 장마라고 해서 뭘 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랑 거의 비슷하게 가시면 돼.
자,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해보면 물주기는 평소랑 크게 차이 없다. 네, 크게 차이 없어요. 정말 걱정되면 하루 정도 늦게 돌아. 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거의 평소처럼 주고 있는데 못 줬어요. 그 때를 하루 늦었어. 그래서 지금 다들 막 말라 있어요. 말라 있는 상태니까. 근데 장마철에 습도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뭐죠?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마철 되면 그저 습도만 걱정하시는데 서리 산책. 그렇죠. 죄송합니다. 서리 산책. 근데 습도보다 중요한 게 온도예요. 아, 습한 상태에서 평소에는 그냥 적당히 건조한 실습이나 이런 경우에는 온도가 좀 올라가도 괜찮아요. 제가 실험을 다 해봤어. 오히려 습도를 0% 해놓으면은 이 열대 희귀 간엽 식물도 물론 몇 종류 빼고 정말 습한 데서 키워야 되는 몇 종류 빼고 나머지는 오히려 습도가 0%면은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도 버텨요. 그러니까 이 뿌리 안에 흙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쪄져요. 근데 오히려 좀 말라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온도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요즘 같은 시기에 갑자기 해가 한번 딱 뜨잖아요. 그러면 더우면서 온도가 확 올라가요, 순간적으로. 찜쪄지겠네요. 그럼. 이게 바로 장마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있던 물이 뜨거워져요. 흙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물이 뜨거워지면서 뿌리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잎이 덥다고 해서 잎이 타격이 오는 게 아니라 뿌리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네. 자, 정리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안 찜쪄지게 하려면? 근데 사실상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실내에서 키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에어컨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에어컨을 키우고 다니면 되죠. 사실 큰 상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마철에 뭘 하지 말라는 거는 가정집이 아니라 저기 뭐 밖에서 노지 재배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밑에가 흙이잖아요. 흙이면은 그 막혀 있는데 비가 와도 거기는 비가 안 맞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옆에 오는 비 때문에 흙이 젖어 올라가요. 그렇겠네. 그래서 습해지기 때문에 물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습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장마철인데 해가 잠깐 뜬다고 해서 이제 그 자동 개폐가 이루어져야 돼요. 비닐하우스요? 비닐하우스가 자동 개폐가 돼요. 아니면 사람이 직접 열든가 해서 지붕을 열어주거든요. 비닐하우스는 뜨거우니까. 근데 그게 고장이 났대. 정전이 나가지고 네네. 정전이 돼서 안 열렸어요. 네. 안 열렸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작물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찜쪄졌고. 네, 그게 완전히 찜통 속이 되는 거죠.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단순히 온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물기가 철벅철벅한데. 그렇죠. 습도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방출을 못하니까 다 찜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습도가 낮잖아요. 습도가 낮으면은 제가 해봤을 때 48도까지 버텨요. 48도까지 뭘 키워봤냐면 알로카시아, 몬스테라, 필로덴드론, 안스리움 일부 종 그런 종류들을 다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다 버텨요. 네. 근데 버티긴 하는데 조금 이파리가 무생겨지거나 이런. 그렇죠. 죽지는 않아요. 네. 좀 이파리 좀 괜찮은 타고, 건가요? 네. 대신에 물을 저는 매일 줬어요, 그때. 왜냐면 너무 잘 마르기 너무 때문에. 건조하니까. 네. 물을 매일 주면서 실험 삼아 이렇게 해봤는데 죽지는 않는다. 네, 거기가 만약에 습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는 습도보다 온도를 걱정하셔야 돼요. 근데 다들 그리고- 에어컨 튼다고 지금 다 댓글들에 달리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집에 있을 땐 틀어요. 집에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가격을 떠나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반려식물들이잖아요. 요즘에는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식물들이 하물며 몸값이 비싸. 우리 집에 있는 식물이 한 100만 원어치 돼. 뭐 1000만 원 넘는 사람도 많죠. 많은데 한 100만 원어치가 돼. 그 100만 원을 위해서 에어컨 못 틀어줄까요? 내가 사랑하는 식물인데. 그래서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외출을 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온도를 너무 낮게 잡지 말라. 낮게 잡지 말고 한 28도나 29도만 맞춰놔도 그렇게 해서 외출을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전기세 많이 안 나와요. 그렇게 네. 하면 생각보다. 그 안에 있는 식물 싹 죽으면 돈이 얼마예요?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근데 이게 돈 얘기로 해야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가. 와닿죠? 네. 네. 근데 전기세 그렇게 되게 높은 온도로 에어컨을 지정해 놓으면은 생각보다 에어컨이 잘 안 돌아요. 네. 그러면서 그 에어컨에서 나오는 송풍되는 바람, 네. 굳이 찬바람이 아니어도 그게 계속 돌면서 통풍도 돼요, 어느 정도. 이게
공기가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은 외출을 하실 때 에어컨을 켜놓고 가시는 게 좋다. 네, 온도는 뭐 28도에서 29도 정도. 네. 그러면- 그렇게 댓글들이 많이 지금 달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내가 본다고 하는데 이거 안 보게 되네. 네. 말하는 정신 없으니까. 네. 26도에서 뭐 온도는 다양한데 다들 집이 없을 때도 고양이나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식물은 생각 못 하셨더라도 반려 애기들이 있으니까.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알비님도 에어컨 틀고 다니신데. 강아지 두 마리. 두 마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님이 벌레도 걱정된다고 장마철에. 아, 장마철에 벌레는 유독 더 생기나요? 장마철에? 네, 장마철에 벌레가 유독 더 생긴다기보다 이미 그 전에 생겼던 벌레들이 활동을 시작하죠, 제대로. 근데 이게 너무 습해도 의외로 벌레가 잘 안 생겨요. 이 벌레도 너무 습하고 더우면은 안 나와, 잘. 근데 평균적으로 쓰는 그 농약들 있잖아요. 그 핑크색 농약하고 뭐 이런 거. 그거 해놓으면은 벌레 뭐 거의 뭐. 장마라고 해서 딱히 벌레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장마보다는 오히려 따뜻해지는 봄철에 많이 생겨요. 음. 그리고 나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생겨요. 응애는 건조할 때 좋아요. 그럼 뭐 사시사철 항상 벌레와 함께 하네요. 그렇죠. 벌레는 겨울에도 같이. 봄에 생기는 응애, 봄에 생기는 벌레, 맞아요. 어쩔 수가 여름에 없어. 생기는 벌레, 한겨울 빼고는 뭐 다 인기 절정이네요. 그래서 네. 항상 농약을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철, 이 철에 벌레보다 무서운 게 곰팡이. 그렇죠, 곰팡이. 예. 사실상 곰팡이가 뭐 엄청나게 막 화분 안에 꽉 차지 않는 이상 식물을 죽일 정도의 해가 생기지는 않아요. 예, 곰팡이는 그냥 어디든 있는 거예요. 어디든. 이 지구상에 사람이 숨쉬는 그 어느 공간에든 곰팡이의 균은 있다. 버섯 포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근데 왜 이렇게 뭐 네이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막 엄청 무섭게 적어놓은 글들도 많거든요. 제가 일부러 곰팡이도 키워봤어요. 식물을 키우면서 그 알보 몸값 비쌀 때 네. 그때 아, 거기다가 일부러 곰팡이를 키웠어요. 맞아. 그리고 일부러 제 흙을 갖다가 흙이보배를 갖다가 꽉 닫아가지고 곰팡이가 안에 꽉 차게 하고 막 버섯이 막 올라오는 흙으로 분갈이를 해서 키워봤어요. 별 지장이 없어요. 아, 보배를 일부러 막 이상하게 막 예. 만들어서 식물을 심어봤다고? 당신도 옛날에 봤을까? 뭐 이거 뭐냐고 막 봉지 안에. 내가 그걸로 갖다가 내 실험한다고 해서 아, 심었지. 일부러 꽉 막아가지고 예. 해 잘 들고 찜쪄지는 데다가 그 택배 포장기를 한 번 더 둘러가지고 놔둔 적이 한 번 있었어. 예. 에어컨 실외기 위에 그것도 맞아요. 뜨겁게. 맞아. 해가지고 그게 그 용도였어? 꽉 채워가지고 심어봤어요. 아. 심어봤는데 뭐 그닥 그렇게 크게. 아무렇지도 않아?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론 저희가 무슨 뭐 식물학 박사도 아니고 곰팡이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무해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엔간해서는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다 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경험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곰팡이 생기면은 거의 위에 생기니까 이렇게 좀 긁어내시고 네, 좀 버섯 좀 말리면 돼요. 그리고 버섯 주로 생기는 게 노란 각시버섯이거든요. 우리한테 주로 많이 생기는 게 네. 노란 각시버섯이나 아니면 흰버섯 이런 건데 그거는 뭐 너무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을 좀 말리세요. 맞아. 그런 게 생긴다는 거는 어떠한 매개체로 인해서 거기에 포자나 세균이 앉은 거고 그게 이제 물을 만나면서 확 피어나는 거거든요. 좀 말리면 돼요. 제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곰팡이도 생명이잖아요. 아, 곰팡이도 그쵸 생명이긴 한데 역시 고사리 팜 대표님. 고사리도 균이죠. 아이고. 포자로 해서 번식을 하는 버섯이랑 비슷한 그런 건데 근데 일단 그 곰팡이가 날아다니면은 너무 많이 날아다니면은 사람한테 안 좋아요. 기관지에 들어가고 하면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좋진 않겠죠. 살짝 덜어내시고 또 흙도 채워주시고 네. 말려서 하시면 돼요. 네, 참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식물이 이게 또 희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희귀 식물에다가 싸봤자 10,000원, 20,000원이고 우리 보통 화훼단지 가서 꽃 사면 뭐 3,000원, 5,000원도 만만하게 사는데 희귀식물 웬만하면 뭐 싸면 10,000원, 조금 뭐 하면 10만 원, 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래버리니까 그렇죠. 일단은 사람들이 이게 되게 큰 것 같아. 뭐 조금만 잘못되면 어쩌지? 이게 일단 가는 거야. 왜냐면 몸값이 일단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벌레가 생기거나 조그만 곰팡이가 생기거나 식물이 조금 고개를 꼬꾸라뜨리거나 뭐 해충이 조금 날아다니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놀라는 거야. 일단은 이거는 되게 스페셜한 식물이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섯이랑 곰팡이가 생기면 걷어내고
화분을 좀 말리세요. 물주기를 5일에 한 번 했으면 뭐 6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죠? 서리 아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리고 살짝 말려주면 돼요. 해충은 서리 아빠가 친환경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대요. 실험하려고. 다 필요 없대요. 농약을 써야 된답니다. 그냥 벌레 농약으로 잡고. 다른 걸로 하셔도 되는데 농약이 네, 가장 확실하다.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약이죠. 해충은 벌레로 잡고, 아니, 벌레로 잡는데, 해충은 벌레로 잡는데, 해충은 농약으로 잡고, 곰팡이랑 버섯이 생기면 식물을 말리시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농약 중에 살균제, 뭐 곰팡이 제거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 습한 날씨에 뿌리도 오히려 적당량만 쓰시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네. 안에 있는 세균을 좀 죽여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예, 뭐 조금 저기 한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상추 심어놓은데 곰팡이 좀 폈다고 막 놀라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상추 뜯었는데 벌레 있으면 이렇게 툭툭 털고 씻어서 먹듯이 그냥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식물 키우시다 보면은 이제 좀 그냥 의연해지실 거예요. 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왜 에어컨을 켜놓고 다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에어컨의 직접적인 바람이 식물에 닿으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좋아요. 선풍기 바람 닿는 것처럼 똑같이 안 좋구나. 그거보다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에어컨의 찬바람 그리고 에어컨은 자체가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렇죠. 습기를 다 빨아먹고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아가 다시 오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안 좋으니까 에어컨을 어디 외출하실 때나 에어컨을 켜놓고 나가실 때 아니면 평소에도 식물한테 만약에 직접적으로 닿는 데 있다면 식물을 옮겨주시던가 아니면 에어컨을 갖다가 하늘 방향으로 쏴주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에어컨은 위로 쏘는 게 맞아요. 위로 쐈을 때 전체 공기가 빨리 냉각이 돼요. 이거는 에어컨 하시는 기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위로 쏘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이. 네, 왜냐하면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위로 쏘면은 찬 공기는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게 맞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장마철 식물 관리가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그냥 별거 없다. 똑같다. 너무 장마라고 겁나서 오히려 물을 안 주면 말라 죽는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게 지금까지는 희귀 관엽식물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육식물 혹은 아프리카 식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프리카 식물 중에도 혹은 다육식물 중에도 이게 좀 나눠져요. 나눠지는 이유가 잎이 많은 식물은 객은식물이라 하더라도 물을 줘야 돼요. 다육이도 잎이 많은 다육이들이 있어요. 그런 식물은 물을 줘야 돼요. 때가 되면. 물탱크 말고 진짜 이파리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파리가 많은. 네. 이파리가 많은 식물들은 그리고 이 광합성 자체를 많이 하는 식물은 물을 줘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말렸어요. 좀 일부러. 원래는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아프리카 식물인데 왜 자꾸 애들을 괴롭힙니까? 또 보여드려야 믿지. 나 참말로. 자, 요게 요즘에 많이들 좋아하시는 객은식물. 언제 그렇게 커드? 핀란드. 심란하네. 네. 멋있다, 근데. 지금 저녁이라서 잎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거구나. 자, 필란투스 미라빌리스라는 식물인데, 네. 이렇게 잎이 엄청 많잖아요? 무성하면은, 저는 이거, 날씨 좋고 하면은 거의 3일에 한 번씩 물 줘요. 객은식물이라고 해서 굳이 말리면 안 돼요. 말리면은 이게 지금 잎이 처진 거예요. 제가 원래 이거보다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접혀 있어도. 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을 말려놔서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쭉 처져 있잖아요. 쭉. 네, 이게 원래 이렇게 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일부러 대신에 잎이 이렇게 많으면은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인데 잎이 작어. 이제 나기 시작했네요. 작어. 그럼 그거에 맞춰서 물을 주셔야 돼요. 무조건 또 미라빌리스 물 많이 주라고 그랬다고 막 이만한 거 많이 주시면 안 돼. 그럼 다 썩어요. 네. 컸을 때 잎이 많아지면 그거에 맞춰서 많이 줘야 된다. 이런 거고. 자, 물을 자주 주니까 잎이 막 나오더라고요. 또 맞는 말이지만 잎에 맞게 물을 주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도 선인장과 다육이과의 식물인데. 잘 안 보이니까 일로 좀 줘보시겠어요? 유포르비아 비절런트죠? 많이들 키우세요. 유포르비아라는 종 속에 속해 있는 건데. 네, 유포르비아 비절런트인데 밑에는 이렇게 선인장처럼 생겼어요. 가시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위에는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 이런 식물입니다. 원래 이 식물도 잎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제가 3일에 한 번씩 주다가 일주일 굶겼어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왜 자꾸 그래? 보여드려야 되니까. 참나. 그러니까 이런 식물이라 해도, 다육식물 혹은 아프리카 식물, 선인장, 이렇다고 해도 장마철에 물을 주셔야 돼.
집에 만약에 식물이 다육식물, 아프리카 식물 뭐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빨리 물 주세요. 습도 높다고 안 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잎이 떨어져요. 자기가 떨궈버려 잎을.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내 몸에 봄에는 감당이 꼬리 안 돼. 자르듯이. 그렇죠. 막 감당이 안 돼. 고생했다, 야야야. 지금 여기 담궈놨어, 물에. 아, 저면. 지금 저기, 서리 옆에 저면통이에요, 저면통. 저기다 담궜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다육식물 중에도 잎이 많은 식물들이 있어요. 저 밖에 있어서 제가 못 꺼내겠어요. 힘들어요. 그런 식물은 물 줘야 돼요. 대신에, 이렇게 올망올망하게 생긴 식물들이 있잖아요. 뭐, 방울봉당이나, 아니, 창종류, 이런 종류는 이런 날씨에는 물을 피해 주시는 게 맞아요. 네, 물탱크니까요. 네, 완전 물탱크거든요. 잘못하면 다 물러요. 네, 그렇게 해서 식물에 맞게끔 장마철이라고 해서 뭐 딱히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여기 장마철이라고 해서 딱히 다른 것도 없거든요. 네, 늘 하듯이. 네, 늘 하듯이. 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면 더 힘들어. 네, 아, 그러면 일단 장마철 얘기는 끝났습니까? 그렇죠. 장마철에 주의할 거는 습도보다 온도. 네. 네. 그게 정리를 최고예요. 한번 쫙 해주세요. 그리고 물은 제때 주세요. 네. 제때. 물 때 놓치시면 안 돼요. 장마철이라고 해서 너무 물 걸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장마철 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팁을 알려주세요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였어요. 물을 덜 준다 하고 서큘레이터 겁나 털어준다. 두 가지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물은 평소랑 똑같이 줘라. 네, 거의 똑같이 서큐를 더 주시면 돼요. 돌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큐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서큘레이터를 식물한테 직접적으로 쏘지 마라. 네, 바람이 직접적으로 24시간 내내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 식물이 못 자라요. 아니, 그냥 간접적으로 세게 틀어주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뭐 세게 틀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그냥 이렇게 서서 돌아다니면 돼. 그럼 어쨌든 공기가. 서큘도 장마라고 해서 딱히 더 네, 틀어줘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평소에 틀던 대로 트시면 돼요. 여러분이 서큘을 틀어주는 이유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식물이 있잖아요. 네. 그럼 식물이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다 보면은 낮에는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셔요. 네. 밤에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게 우리 관엽식물이에요. 네. 물론 캠식물은 또 다른데 그건 나중에. 네. 캠식물은 반대로 해요, 작용이. 그러면 여기 뒤에, 그러니까 요 식물, 만약에 바람이란 게 하나도 없잖아요. 1도 없으면은 여기에 그게 맺혀 있어요. 일회현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일회현상이 아니라 산소가 꽉 차 있어. 얘가 이산화탄소를 먹어야 되는데 산소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없잖아. 그럼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에 흐름을 주라는 거예요. 흙을 말리는 게 아니고? 네, 서큘레이터를, 아니, 그 선풍기로 흙 말려봐야 안 말라요. 그거 하지 말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을걸? 아, 서큘레이터 장마철에 더 틀어준다고 했던 게 다 그런 나는 의도일걸? 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계속 여태까지? 그래, 아니,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당신 말을 들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흙을 장마철이라고 해서 서큘레이터를 틀어준다라고 하는 답변은 너무 여기가 습하니까 말려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겠지. 말리는 거는 에어컨으로 말리셔야죠. 선풍기로도 공기가 마르긴 해요. 왜 빨래 말릴 때 선풍기 틀면 잘 마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목적이 그런 아니라. 목적인데 식물한테는 이 차 있는 그 공기를 이게 공기가 그러니까 선풍기를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위로 선풍기 바람이 살짝만 가도 이 공기가 흐트러져요. 그렇죠. 흐트러지면은 새로운 신선한 공기가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지 막 그 바람을 갖다가 막 잎에다 막 쏘고 아니면 화분에 쏴서 흙을 말린다 이건 아니에요. 화분에 흙은 무조건 식물이 말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물 샤워한 이파리들 물 마르라고 트는 줄 알았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이렇게 위로 공기가 흘러가면은 말라요, 다. 공기가 흘러가면 다 말라. 대신에 그런 데서는 잘 안 말르죠. 온실 안에 습도가 왜? 이미 식물 앞에 가서 숨 쉰데 이산화탄소 주려고 나 못 살겠어 진짜. 보통 그걸 많이 하죠. 진짜 우리 없어요 진짜. 그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에 넣어가지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공기가 흐르면 왜 사람도 한 공간 안에 갇혀 있으면 숨 못 쉬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식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실 아니라 해도 공기의 흐름을 주는 이유가 그걸 계속 밀어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어 놓은 산소를 밀어내서 새로운 공기가 오게. 그러니까 뭔가를 말리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네, 말리기 잎 위해서는 샤워한 이파리와 그리고 흙을 말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공기의 흐름을 위해서 그렇죠. 통풍을 시켜주는군요. 화분의 흙은
일단 보배님들은 다 보배역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된 거고 거기에 빚이 있으면 돼요. 그거 확신할 수 없죠. 안 쓸 수도 있지 뭘. 그럼 자기 마음이지. 제 맘이에요. 제 유튜버니까. 깡패야? 그러니까 무조건 화분의 흙은 식물이 증산작용을 해서 말려줘야 돼요. 그럼 증산작용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빛이 좋아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 네. 그거는 사실상 우리 일반 가정집의 온도하고 습도면 돼요. 우리 사람이 사는 온도, 습도. 우리 사람이 막 30도 넘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에어컨 틀어서 좀 식혀주고. 네. 에어컨 없으면 창문 열고 선풍기 시게 트세요. 그러면 또 시원하니까. 시계 트시라고요? 세게 트세요. 그러면 또 시원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장마철은 이제 거의 끝났을 거예요, 장마철이. 이제 태풍 오겠죠? 네, 태풍 오면 태풍은 태풍인 거니까. 아, 그 막 선풍기 틀어놓고 화분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어디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요. 이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물 네. 떨어질 거 아니야? 아, 이거 말린다고. 안 마르니까 이거 아이고. 말린다고 막 이렇게 틀어놔. 이 화분의 흙이 안 마르는 거는 식물에 문제가 있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게 식물보다 잘못하면 불나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뭐가 떼굴떼굴 들어와서 딱 떨어져가지고 안에서 팅팅팅팅 하면은 잘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식물한테. 위험하기만 하고. 네, 이렇게 해봐야 뭐 흙이 뭐 얼마나 빨리 마르겠어요. 그만해. 무섭다. 그냥 저기 차라리 흙이 안 말로 그러면은 아, 내 식물이 너무 이상하구나 해서 분갈이를 해주세요. 뿌리가 상태가 좀 안 좋구나. 멜랑꼴롱하구나. 멜랑꽁글렁하구나. 뿌리 한번 보자. 자, 그럼 장마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서리 아빠 맞는지 틀린지 잘 감시해 보세요. 네. 자, 첫 번째 나왔던 게 물을 적게 준다. 땡. 땡. 너무 걱정되면 약간만 조절하지. 크게 그거를 갖다 개념치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서큘레이터를 틀어준다. 틀어주는 거는 좋은데 공기의 흐름을 위해서지 식물 뭐 입샤워한 식물을 말린다든지 흙을 말리기 위해서 트는 용도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온도. 온도가 더 중요하다. 습도보단 온도. 네, 습도보다 식물이 상하는 데는 온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집을 비울 때도 약간 너무 덥지 않게 뭐 어떤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실 유지를 해줘라. 창문만 열어놓고 다니셔도 되는데 그게 창문을 못 열어놓고 다니잖아요. 비가 우리가. 오니까. 비가 오고 혹은 비가 안 오면 먼지가 쌓이고 집안에 그렇죠. 이러니까 예, 열어놓고 다니기가 좀 힘들죠. 네. 벌레도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에어컨을 살짝 트시고 다니는 게 참고로 저는 에어컨 안 켜요 여기서. 근데 저희는 끄고 다닙니다. 소리 아빠는 건조 고온으로 키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2층 식물방은 라이브 할 때만 에어컨을 지금 켰고요. 분갈이 할 때 잠깐 키고요. 2층 이 식물방에는 에어컨을 거의 안 틉니다. 1층에 생활하는 공간에는 틀고요. 여기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사진 가끔 올릴 거예요 인스타에. 온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낮에 잠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맥반석계랑 먹어야 돼요. 습도는 0%. 습도 0%에 온도 막 40도, 50도 되는 방이 이 방입니다. 근데 이 서리 아빠는 좀 자기만의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따라하지나 마시고. 그냥 저는 실험 정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거를 저는 실험을 일부러 제가 하죠. 제가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답이 나온다 싶으면 이제 이렇게 또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장마철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실지 저희 잠깐 편집 좀 잡으려고. 자, 그러면은 장마철에도 참고하셔서 모두 건강한 식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컷. 자, 2부. 야, 근데 이게 장마철 안에 편집이 돼서 나가겠어? 뭐가? 편집해서 올리는 게. 편집 장마철 하나 하고 휴가철 하나 그러니까 하고. 장마철 안에는 못할 거 아니야. 편집을. 내가 바빠서 그건 그래. 지금 하드 디스크가 아무튼 그건 그렇고. 알았어. 자, 2부 빠밤 빠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리아빠 흑이보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리 엄마입니다. 우리 겁나 웃긴다. 자, 우리 보배님들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휴가철이 다음 주부터 극성수기인가요? 이번 주인가? 다음 휴가 주부터. 가고 싶어요. 다음 주부터 극성수기일 거예요. 그럼 막 이제 장마철도 아마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시들시들해지겠죠. 비가 시들시들해지면서 이제 해가 빡 뜰 거예요. 해가 빡 뜨고 날씨 좋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못 가지만. 네, 저희는 못 가지만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이렇게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또 휴가철이 되면은
최소한 뭐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혹은 한 10일씩 갔다 오시는 휴가철, 즐거운 휴가철에 걸리는 게 있죠. 바로 반려식물. 와우. 근데 이게 또 반려식물이 약하기도 약한데 생각보다 식물은 굉장히 강해요. 제가 참고로 저는 작년에 14박 15일의 여행을 하고 왔어요. 남해로 갔었죠? 네, 남해로. 낚시 여행. 네, 처갓집에서 있다가 이제 갔다가 다시 처갓집에 있다가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저희 처가가 대구거든요. 이렇게 해서 14박 15일 동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냥 다 잘 살아 있어요. 더 잘 자라. 더 잘 자라 오히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참 갑갑하시죠? 이거 놔두고 사실상 막 한 2, 3일만 어디를 간다고 해도 되게 막 신경 쓰이고 이러잖아요. 알로카시아들 다 죽어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알스리움 저희 다 죽어 있지 않을까? 카페현님이 휴가 갔다 왔더니 알로카시아가 고개를 떨구고 있다고. 근데 사실상 이게 오늘 얘기한다고 해서 되진 않아요. 100% 되진 않아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저도 휴가를 가야지 생각을 하고 거의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뭐 3개월이나 준비합니까? 계속 준비했어요. 그래요? 네. 위에서 혼자 바쁘셨군요. 네, 항상 저는 바빠요. 몰랐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뭐, 5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돼. 식물이. 5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는데, 휴가가 7박 8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5일에 한 번씩 주던 거를 갖다가 갑자기 7박 8일. 그럼 8일 만에 물을 줘야 돼. 아니, 왔다 갔다까지 하면은 9일 만에 물을 줘야 돼요. 그럼 5일에 한 번씩 주던 식물이 갑자기 그렇게 되면은 이게 흙에서 자라는 넓은 화분이나 큰 화분이나 넓은 그런 곳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저 잠깐만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잠깐 하고 계세요? 어디가? 잠깐만 하고 계세요. 여보. 하고 계세요. 여보? 어허. 잠깐 하고 있어요, 여보. 자. 아, 이거 혼자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5분만.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여보? 급한 메시지가 와가지고 컴퓨터가 확인 좀 하느라고. 자, 세리 아빠 잠깐 자리 비우신 동안 저 식물 구경이나 시켜드릴까요? 자, 여기 오늘 스토어에 올린 식물이에요. 이야, 이걸 들고 하려니까 무겁네? 잠깐 이걸 좀 빼야 되겠습니다. 보여드렸던 식물. 이제 이파리가 막 나오고 있어요. 미셸. 네, 닥터블랑 미셸이에요. 오늘 스토어에 올렸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리아빠 흑이보배 식물 스토어가 있어요. 서리아빠 흑이보배 식물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되고. 네, 닥터블랑 미셸. 네. 같은 애입니까, 얘랑? 네, 같은 애.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한 식물은 내일 자정까지 할인하고 있으니까 구경 들어오세요. 닥터블랑 미셸. 자, 요렇게. 얘가 크면 이렇게 됩니까? 네, 그렇게 돼요. 얼마나 걸리죠? 얼마나 걸려요, 생각보다? 한 1년? 1년. 서리아빠 알보도 1년이고 뭐도 1년이고 다 1년입니까? 원래 1년인데, 원래. 알겠습니다. 네. 원래 1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합니다. 밑에는 좀 순화 중인 아이들. 엉만이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늘 구매하셨죠? 엉만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아까 구매하신 거, 스토어에 올린 거. 또 찾으러 가. 지금 휴가철 식물 관리해야 되는데 식물 구경하고 있다. 노빌바리냐고 님이 물어보시는데 뭐가 노빌바리가 있냐고. 어떻게 하셨어, 노빌리스 바리? 이때요. 나는 뭔지 몰라. 엉만이 어디 갔지? 엉만이, 소리 아버지 엉덩이 긁고 있어. 엉만이 어디 갔나? 어딨나? 네, 밑에 갖다 놨나 보네. 밑에 포장하려고. 포장하려고 밑에 갖다 놨다고 합니다. 그런 거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일단 앉으세요, 빨리. 네, 앉으세요. 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얘기, 다시 처음부터. 자, 이게 식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적응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휴가를 가기 전에. 어떻게요? 물 주는 시기를, 이게 왜냐면 5일에 한 번씩 주던 거를 갖다가 갑자기 8일에 한 번씩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잘못하면 말라 죽어요. 말라 죽으니까 내가 휴가를 가야지 하면은 최소한 2달 전부터 5일에 한 번씩 주던 거를 6일에 한 번씩,
혹은 화분 사이즈를 좀 더 업을 해주세요. 조금씩 업을 해서 그걸 맞추는 거야. 물때 타이밍을 내가 올해 휴가는 한 7일 갔다 와야지 그러면은 그걸 버틸 수 있게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서 물도 그만큼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저는 보름 갔다 올 때 그 전부터 이제 계속 해왔던 계속 유지해줬어요. 유지해준 게 보름을 갔다 오기 위해서 보름 동안 얘네가 물을 안 먹고도 살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밑에다가 세수대야를 대고 거기다 화분을 넣어서 그 물이 한 7일 정도 되면 다 마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일은 식물 안에 화분 안에 있는 흙에 있는 물로 버틸 수 있게 그거를 쭉 한 3개월 정도를 쭉 맞춰온 거예요. 근데 14일 동안 안 줘도 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네. 뭐 그래도 갔다 와야죠. 사람이 살려고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러면은 3, 4일에 한 번씩 주던 걸 10일까지 하루하루 계속 늦춥니까? 늦춰야죠. 그 와중에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적응을 시키면 상태 봐가면서. 상태 봐가면서 괜찮네? 오케이. 한 단계 더. 네, 이렇게? 그렇죠. 네. 농약 주실 때도 너무 한 번에 세게 주시면 안 되고 비료 주실 때도 한 번에 강하게 주시면 안 돼요. 봐가면서 네, 식물을 봐가면서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은 이게 못 버텨요. 그 화분에서는. 그때는 화분이 좀 더 커져야 돼. 그러면은 그 안에 물기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또 버텨줘. 나 궁금한 거 생겼네. 그래서 14일에 한 번 주는 걸로 적응을 했다고 쳐. 그러면 앞으로 걔는 14일에 한 번씩 주면 되는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속 그렇게 하면 편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식물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자주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년 내내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가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만 휴가 때까지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갔다 오면은 다시 물을 자주 주는 걸로 바꿔줘요. 그러면 14일까지 갔으면 13일, 10일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갑자기 또 3일에 한 번씩 줍니까? 그때는 갔다 오면서 너무 큰 화분에 있던 애들은 좀 축소를 시켜요. 또 분갈이 합니까? 휴가 가기 힘드네요. 네. 그렇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방법. 근데 물을 다 우리처럼 많지는 않으니까. 물을 갖다가 너무 오랫동안 안 주면은 썩어요, 물이 안에서. 그게 바로 물음병이에요. 이게 물을 자주 준다고 해서 물음병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썩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을 주실 때 될 수 있으면 밑으로 쫙 계속 빠지게 해서 안에 있는 세균이든 곰팡이균이든 이런 게 다 빠져나갈 수 있게 좀 시원하게 주시고 하면 또 물이 그 산소 포화도가 높으면은 덜 썩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어디 이렇게 갈 때 뭐 콜로카시아나 이런 종류는 특히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 물을 많이 받아놓고 안에다 산소 기포를 넣어놨어요, 아예. 맞다. 우리 그렇게 했었지? 휴가 가기 전에 내가 다 넣어놓고 왔잖아. 해놓고, 산소 기포기를 막 다 꼽아놨지. 네, 다 꼽아놓고 맞아, 왔어요. 맞아, 맞아. 그렇게 하면은 덜 썩으니까, 물이 덜 썩기 때문에 버텨요. 네. 그런데 대신에 물을 자주 주는 게 좋다. 식물은 물을 자주 줄수록 더 잘 자란다라는 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거에 이해가 아직 안 됐는데. 뭐가? 그래서 14일까지 늘려놨어. 그럼 갔다 오면은 며칠에 한 번씩 주냐고. 갔다 오면? 13일에 한 번씩, 10일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와? 아니면 갑자기 또 팍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줘? 그럼 상태 봐가면서. 상태 봐가면서? 갔다 와서, 왜냐면 이게 그동안 자랐잖아. 자라면 그만큼 물을 또 많이 먹는단 말이야. 그러네. 갔다 와서. 애 대신에, 상태하고 화분 사이즈하고. 갔다 오면 저면을 다 빼버려요. 다 빼고 하면은 또, 어쨌든 저면을 빼버리면은 흙은 빨리 말라요. 그러면 또 물 주는 거죠. 네, 상태 봐가면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휴가철에 어디를 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것도 온도예요. 우리가 휴가철에 어딘가를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요? 보통 여러분들 문 다 닫고 가죠. 문 다 닫고 뭐 에어컨을 켜놓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꺼놓고 가시는 분도 거의 대부분 꺼놓고 가시잖아요. 모든 전기 코드 다 뽑아놓고 그러고 가시잖아요. 그렇고 가시면은 이 집안에 열을 받은 그 열기가 밤이 돼도 안 빠져요. 그렇죠. 사실상 낮에 더웠으면은 밤에는 시원해야 돼요. 사막도 밤에는 춥대요. 맞아. 낮엔 더워도. 낮엔 뜨거워도 추우니까 식물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다 닫아놓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치. 도둑이 들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갑자기 문 열어놓고 가는데 비가 막 들이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을 켜고 가기는 좀 그래요, 솔직히.
예, 솔직히 좀 그래. 뭐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너무 장기로 가면 좀 네. 그렇죠. 계속 틀어놓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아요. 이게 온도도 올라갔는데 안에 습도도 꽉 차 있을 그리고 거예요. 아까 위험하다고 했던 딱 그 상태에 찜쪄지는 상태. 네, 찜쪄지는 상태죠. 응. 그리고 평소 같으면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면서 안에 공기가 어떻게든 안에 공기와 밖의 공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순환이 좀 되죠.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건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에어컨을 안 트시면은 창문을 좀 열어놓고 가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건 네. 어쩔 수가 없네. 네, 그 조금이라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걸 완전히 밀폐해버리면은 힘들어요. 그거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가셔야 돼요. 베란다 같은데 살짝만 그렇게 열어놓고 거실 또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실문 또 좀 열어놓고.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주로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창문을 열어놓기가 좀 그렇지, 그렇지. 좀 애매하지. 다세대나 우리 집처럼 이렇게 주택 같은 이런 데는. 이게 막 저거 파이프 타고 도둑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치. 네. 근데 방범창들 잘 돼 우리 집이 없구나 방범창이. 저희 집은 우리 제가, 집도 없어. 네, 저희 집은 제가 있으니까 뭐 방범창이 필요 없는데 그냥 좀 어떻게든 밖에 공기하고 안에 공기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왔다 갔다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너무 장기간의 휴가는 힘드네. 비추고 가지 말라는 거야? 저는 이제 어디를 가게 되면은 저는 모든 걸 다 맞춰놨어요. 하물며 환풍기까지 타이머를 달아놨어. 자, 그러면 설이 아빠가 하고 가는 세팅을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따라 할 만하면 따라 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안 하면,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고, 설이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줘. 자, 첫 번째. 석 달 전부터 일단 준비한다고, 네. 물 주기 타이밍 조절. 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저는 창문을 열고 가요. 맞습니다. 네, 어디를 갈 때 특히 어디 창문을 열냐면 화장실 창문을 열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창문은 비가 들이쳐도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 창문을 활짝 열고 나머지 문들을 조금씩 열어요. 네. 그리고 저는 집에 환풍기를 달았어요. 좀 강한 환풍기를 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타이머를 연결을 해놔가지고 그 타이머가 시간이 이게 24시간 계속 돌 수는 없잖아요. 잘못하면 불나요. 24시간 계속 돌면 안 돼. 선풍기도 24시간 계속 돌리면 안 돼요. 불나요. 그래서 선풍기든 환풍기든 이 식물등 모든 게 다 타이머가 걸려 있어요. 저는 다 타이머 그 기계를 사다가 다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딱 어느 정도 되면 돌고 어느 정도 되면 또 멈추고 이게 시간을 가능하게. 어떻게 하시죠? 시간은 뭐 식물등은 그냥 그대로. 식물등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우리 평소에 6시부터 10시까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예, 식물등, 예. 그다음에 밖에 환풍기는요? 환풍기나 서큘은 하루에 그러니까 뭐 그냥 12시간에 한 15분 정도씩 쉴 수 있게. 하루에 2번 쉬는군요. 예. 불쌍하다. 뭐라고? 불쌍하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 쉼없이 돌 수 있게 해놓고 그러고 떠나요. 네. 그리고 창문을 댈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열어놔요. 이게 창문이 살짝만 열려도 그 틈으로 공기는 왔다 갔다 그럼. 하거든요. 완전히 네. 환기하는 것만큼 시원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안 하는 보단 낫겠죠. 네. 조금이라도 열어놓으셔야 돼. 네. 그리고 특히 온실 이렇게 있으신 분들 온실을 딱 닫아놓고 왜? 댓글이 너무 웃겨서 두고 가지 마 엄마. 자, 네. 네. 이게 온실장 있으신 분들 그 온실을 사람이 있으면은 궁금해서라도 열어봐요. 하루에 한 2-3번이라도. 그렇지. 그러면서 이게 환기가 되는데 이게 꽉 닫혀있는 상태로 며칠씩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활짝 열지 마시고, 그 문과 문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뭘 하나 끼워서 살짝만 이렇게 벌어질 수 있게. 이게 아마 그냥은 안 될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을 거야. 보통 온실장들이. 뭐 하나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걸어서. 뭘 하나 이렇게 딱, 뭐 그냥 이런 거 양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쏙 끼워놓고 문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양말 치워 빨리. 양말 알았어. 치워. 비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틈이 생기잖아요. 알았어. 그건 알아서 네. 하시겠지. 그리고 그 온실장도 안에 서큘이 도니까 그 왜 서큘이 아니라 쿨링팬 같은 거 돌리시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왔다 갔다 해요 공기가. 예, 그렇게 해서 꼭 공기가 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휴가철에 주의할 거는 물. 충분한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가 통해야 돼요. 공기가 통해야 온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전기 제품은 한 번씩은 쉬어야 돼요. 꼭 쉬게 해주세요. 타이머가 필수네요. 네, 타이머가 필수예요.
이 반려식물. 근데 여자분들은 혼자 사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런 거 못해. 아, 그 기사 부르시면 돼요. 무슨 기사를 불러? 전기 기사. 전기 기사가 타이머도 막 달아. 뭐라 그러지? 전파상? 전파상. 아, 출장 오시지? 타이머 한번 해보세요. 진짜 편해요. 응. 예. 저희는 뭐 식물등이고 뭐고 뭐 싹 다 식물과 관련된 건 타이머로 작동되기 때문에 아이고 깜빡했다 안 껐다 이런 거 없거든요. 진짜 편합니다. 한번 이참에 휴가 준비하시면서 세팅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될 수 있으면은 좀 여유가 되시면은 그 어떤 저거 여유요? 홈캠. 네네네. 홈캠 요즘 홈캠 되게 좋아요. 네. 홈캠이 온도도 표시해줘. 이렇게 맞아요. 핸드폰하고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딱 하면 온도가 표시돼. 그 어디 홈캠이지 우리께? 하여튼 어디 홈캠인데. 우리 거 어딨죠? 저기. 저 물병 뒤에. 자, 저희 거 여기 있네요.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세팅 해놓으면 멀리 휴가 가가지고 핸드폰 쳐다보면 지금 실내 온도가 얼마인지 그런 것도 다 뜹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나 또 휴가 때 이렇게 비울 수 있잖아요, 집을. 아예 집을 비우는 게 아니라 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걸 딱 켜놓으면은 식물이 아니라도 안심이 된다. 안심이 돼요. 안심이 되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은 뭐 이웃집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이웃집하고 안 친하면은 뭐 가족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해주세요 이런 데잖아요. 해가지고 잠깐만 가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식물뿐이 아니라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홈캠 하나 정도는 구비해주세요. 59,900원이에요. 6만 원 아니에요? 59,900원이었을 걸 아마? 저희 산지가 몇 년 됐어요. 잭필드 바지 3종 세트입니까? 19,900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 비싸니까 하나 딱 설치해 놓으면 와이파이만 켜져 있으면 어디서든 돼요. 와이파이는 집에서 와이파이가 돼야 되나? 집에 와이파이가 되면 되고. 자, 또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물주기 주기를 맞춰 놓는 거 미리미리 그 다음에 통풍 잘 되게 하는 거 그렇죠. 끝이네요. 사실 그게 끝이에요. 왜냐면 식물동은 꺼졌다 켜졌다 해야 되니까. 근데 설이 아빠 옛날에 알보도 막 저면해놓고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알로카시아도 저면해놓고 알보도 저면해놓고 웬만한 건 다 저면해놨던 것 같아요. 다 해놨어요. 다 저면 안 한 게 없었어 그때. 왜냐면 안 그러고는 15일을 버틸 자신이 없어요. 맞아. 우린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만 3, 4일 다녀오시는 분들은 그거는 그냥 저기, 물주기는 신경 끄시고 통풍만 환기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환기가 되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라서 좀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저번 편에 장마철 얘기했던 것처럼 고온 다습이 찜쪄지는 제일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조금 이렇게 살짝 열어서 좀 통풍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휴가 가실 때 다들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TV도 틀어놓고 거실이나 방 하나 정도는 불 켜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놓으시고 창문 살짝 열어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TV 안 켜고 다니는데? 우리는 켜놓고 가잖아. TV 안 켜지. 안 켜놨었나? 우리는 식물등이 꺼졌다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는 줄 알고. 아, 그렇지. 맞아. 온 집이 화내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질문 있으면 좀 받아볼까요? 자, 뭐 휴가철이든. 환기가 참 중요해요. 네. 그리고 왜 그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우리 평소에 그냥 휴가 안 가고 집에 있을 때도 창문 잘 안 여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창문 안 열어도 식물이 잘 살아요. 왜냐면은 그 창문 안 여신다고 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셔서 그래요. 현관문 열었다 닫았다. 그게 굉장히 커요. 현관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굉장히 커요. 환기도 잘 되고 모기도 잘 들어오고. 네. 일주일은 물 안 줘도 살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식물마다 다 다르고. 네, 식물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아까 서리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적응한 애들은 되고.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조금 물주기 텀을 늘려보셔요. 자, 질문, 휴가철, 장마철 상관없이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잠깐 한 10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한 화분에 네. 요만한 식물, 아니 왜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 보여주려고. 예뻐 보여서. 아니야. 알았어. 요만한 화분에 요만한 식물이면 일주일을 가요. 네. 네, 그런데 같은 사이즈의 화분이죠. 요만한 화분에 잎이 이만해지면은 이건 일주일 못 가요. 그렇겠지. 왜냐하면 증산하는 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럴 때에는 이 화분을 요거보다 한 치수 크게 키워주시면은 아마 비슷하게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물 주는 주기를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려면은 흙을 될 수 있으면 한 가지 배합법으로 쓰세요. 막 심을 때마다 이게 좋다 그래서 이 배합법 썼다, 또 저게 좋다, 저 배합법 썼다 그러면은 물 주는 주기를 못 찾게 돼요. 다 영원히. 다르니까. 예.
그 배합법에 따라서 마르는 시기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한 가지 배합법으로. 네. 자, 서큘레이터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네요. 아, 서큘레이터는 그냥 싸면 돼요. 서큘레이터는 여러분 제가 진짜 옛날부터 많이 써봤는데 일단 저기 닦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그냥 저렴한 거 쓰시면 돼요. 그 서큘레이터를 구매하실 때는 저는 이거 써요. 이거 어디 거냐면 아이리스. 보여주시죠. 아이리스. 정말 못 닦아요. 이거는 분해가 안 돼. 분해 진짜 자체가 안 닦기 돼. 힘들어요. 예. 손가락 막 찡겨가지고 막 아파요. 네, 여기 써 있어요. 분해하지 말라고. 고장의 우려가 있으니까 분해하지 말래. 그럼 닦지 말란 뜻이거든요. 네, 고장나면 버려. 근데 요게 그때 19,900원이었을 거예요. 또 19,900원이야? 아까 캠 59,900원이에요. 요게 19,900원이었어요. 지금 한 3년 됐거든요. 이제 고장 나면 버릴 거예요, 저는. 버리고 다시 19,900원짜리 사려고. 네, 그게 나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디지털을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아날로그가 좋아요. 이거 아날로그거든요. 아, 맞아. 디지털 고장이 잘 나죠. 왜냐면 고장이 나는 것보다 디지털은 시간이 되면 꺼져요. 그리고 이 모든 서큘 이런 게 저는 타이머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디지털은 전원이 꺼졌다 켜져도 안 켜져요. 아, 그러네. 근데 타이머 하려면 아날로그로? 아날로그는 요거 그냥 1단으로 딱 맞춰놓고 이 꺼지면은 꺼졌다가 다시 타이머 때문에 전기 그렇겠다. 들어오면 다시 켜지고. 그렇겠다.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아, 제일 그러네. 싼 거를 하시길 바래요. 그건 진짜, 맞아. 이거는 꿀팁이죠? 그러네요. 좋은 거 안 써도 돼요, 좋은 거. 근데 어차피 저희 여기 지금 이 식물방이 2층이거든요, 여러분. 1층에서 생활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식물방인데 설이 아빠 여기서 분갈이도 하고 막 오만 푸닥거리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가 끼겠어요. 근데 3년인데도 고장 안 났대요. 19,900원에 3년이면 뭐 뽕 뽑았지 뭐. 아, 뽕 뽑았죠. 네, 그냥 저렴한 거 아날로그로 사시면 된다. 빠밤. 네, 빠밤. 네, 또 질문 주세요. 이거 많이 사면 좀 싸게 안 줄래나, 회사에서? 우리가 그렇게 홍보하는 회사들도 전혀 협찬도 안 들어오고. 자, 그렇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질문 없으면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좀 힘든 하루여서. 매일매일이 힘들어. 이거 아까 저기 말씀하신 그 노빌 바리. 노블바리? 노빌리스, 알로카시아 노빌리스 바리가타. 네. 화이트 지금 핑크예요, 화이트 핑크. 화이트 핑크랍니다. 면 관수 물 어느 정도 채워줘요? 2주 기준. 이게 2주 기준이라는 게 딱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 키우시는 식물이 얼만큼의 수분을 필요로 그렇지. 하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일주일 안에는 저면해줬던 물이 말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야에 있는 이렇게 뭐라냐 종지에다 이렇게 자, 짜장면 그릇 나왔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그릇. 종지에다 이렇게 물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종지요? 간장 종지요? 알았어. 대야라고 하세요. 대야. 네. 그러면 그 물이 일주일 안에 여기 이 안에 있는 물은 마르고 흙 안에 있는 물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계속 남아 있으면은 잘못하면 썩어요. 물이 썩지. 네. 일주일 정도 마를 수 있는 양으로 주라고. 네. 자, 다른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해주세요. 자, 우리 카페 회원님이시죠? 아유 그럼요. 네. 이럴 때 막 하시면 돼. 네, 질문해주세요. 막 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연락들이 오세요. 뭐 카페 질문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항상 장갑을 끼고 있어요. 장갑을 끼고 있어서 이걸 두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터치가 잘 안 돼. 안 돼가지고 답장을 생각보다 길게는 못 써드려요. 네, 그리고 요즘에 저희 DM으로는 문의를 안 받고 네, 있어요. 아예 안 받죠. 자, 저희가 카페를 만든 이유가 DM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와서 설이 아버지가 도저히 업무가 안 돼서 저희가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한 군데 모으려고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카페에 오셔서. 저희 카페에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스태프분들이. 다들 너무 카페를 사랑해 주셔서 득달같이 모여서 막 다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자. 저면관수는 네. 위에서 물을 주고 저면관수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물을 받아놓은데 식물만, 아주 좋은 질문 하셨네. 일반적으로 저면관수라고 하는 거는 물을 받아놓은 대야에 식물을 넣어놔요. 식물을 넣어놓을 때 그 화분에 거의 한 반 정도 물이 차게 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담아놓는 게 저면관수인데 저는 계속 그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는 게 위에서 한 번씩 부어서 밑으로 빠져나가야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같이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전에 어디 유튜브 방송인가 거기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물을 한번 축 줘서 물기를 안에 있는 노폐물들. 노폐물을 싹 이렇게 버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 깨끗한 물 받아놓은 데다가 딱 넣어놓으세요. 그게 가장 신선해요. 그러면은 답변이 되셨나요? 대야에다가 화분을 올려놓고 물을 부으면 안 됩니까? 그럼 노폐물이 빠져있으니까 안 좋겠네요. 그렇죠. 그걸 버려야죠. 아, 버리고 다시 버리고 깨끗한 물을 받아야죠. 일단 화분을 깨끗하게 물을 준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장기간 물을 안 주기 위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가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저는 항상 물을 주기 전에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이나 옛날부터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스박스 안에다가 그 수중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하지 마. 그거 언제 다 치워서 하려고. 네. 수중 펌프를 해서 물을 계속 돌려요. 그 안에 산소 기포기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를 최대한 끌어올린 그 물을 줘요. 그걸 언제 다 치우려고. 알겠습니다. 보여주고 싶으면 당신이 아니, 치우는 제가 거예요. 보여주려고요. 당신 힘드니까. 알겠어요. 자, 지금 설이 아빠가 아이스박스에다 물을 받아서 산소 기포기를 틀어가지고 포화도를 올려준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지금 옆에서 부시럭거리고 있어요. 바로 여기 있거든요. 자, 아이스박스. 이렇게 조기죠. 시커먼 거 기포기 돌아가고 여기 뽀글뽀글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다 산소예요. 그래서 요 물로 물을 주시거든요. 저희 설이 아버지가. 1층 화장실에서 호수를 끌어와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또 보여드리는 거하고 또 말하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아니, 당신이 힘드니까 그러지. 뭘 힘들어. 이거 조그맣게 열는데. 요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추자워.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대신에 저렇게 하시는 분들은 물 온도도 신경 써주셔야 돼요. 물 온도가 뚜껑을 덮어놓으면은 안에 물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거 아시나? 뜨거운 물을 식물한테 주면 안 돼요. 당연하죠. 이 뜨거운 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왜 이렇게 비 온다고 빗물 받아놓으시잖아. 그 받아놓은 물이 햇볕 아래에 있어. 햇볕을 받아서 물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 물을 절대 주시면 안 돼, 식물한테. 그게 식고 나서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 물은 상해서? 버리세요. 상해서 상하고 뭐 이런 거. 네, 안에 세균도 드실거릴 거고, 그 정도가 됐으면은 버리시고 깨끗한 물을 주세요. 네. 자, 다흙이 더 배수가 좋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성질이 틀린 거예요, 성질이. 흙 재료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흙 재료가 틀린 거는 성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수성이 뭐 좋다. 이게 사실 물 줬다고 물 쫙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배합이 됐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관엽식물에 사용되는 흙과 이 다육과 아프리카 식물에 사용되는 흙은 성질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온화하고 따뜻한 성질이다. 그러면은 이쪽은 좀 시원하고 차가운 성질. 이쪽은 어디고 저쪽은 어디고? 이게 흙이 보배. 보배하고 여기, 보배하고 다. 성질이 틀린 거예요. 성질이. 네, 재료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재료 다른 게 성질이 틀린 거야.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맞춰서 만든 거예요. 네, 벌레 때문에 모스키토 비츠랑 알비료 매달 넣어준데 괜찮은가요? 어디다가요? 저면에다가? 저면에. 저면에. 저는 이것도 또 알비료 편에 나오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비료를 쓰는지. 자, 저희 알비료 편 있어요, 영상. 그거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은데 짧게 얘기해 근데 주시죠. 모스키토 피츠가 그게 저도 써봤는데 물속에 계속 넣어놓으면은 거기서 곰팡이가 피고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불순물도 좀 생기고. 네, 그럼 알비료는요? 알비료는 어차피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되니까. 그렇죠. 알비료를 저는 이렇게 다시망? 무슨 망? 다시팩. 다시팩. 다이소에 팝니다, 네, 다이소에. 다시팩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물속에 넣어놔요. 저면관수 할 때. 근데 그 저면관수를 잠깐 할 때는 굳이 그런 것까지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화분 위에 그 알비료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 알비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호야 삽수를 키우는데 세라미스로 저면을 해가지고 뿌리를 냈대.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 배흙 말고 더 배수가 좋게 다흙에 키워도 되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질이 좀 틀려요. 네. 성질이 틀려서 그냥 배흙에 하시면 저는 삽목 자체를 어차피 배흙이 하기 때문에 재료가 다르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맞는 흙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흙에다 해서 그 요만한 화분 5cm 슬립분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리고 호야를 너무 습하게 키우지 마세요. 호야도 어떻게 보면 다육질의 식물이에요. 다육이란 게 육즙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 잎이 두툼한 애들 그 안에는 다 육즙이에요. 네,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습하게 키우지 마세요. 제가 했을 때는 습한 거보다 안 습한 게
습한 거보다 그냥 건조한 실습. 거? 그냥 실습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알로카시아 프라이덱 잎이 안쪽으로 말리는 건 주변 습도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실습에 키웠더니 잎이 좀 빳빳합니다. 최근 장마철에 나온 잎은 비교적 잘 펴 있고요. 이게 주변 습도가 낮아서 잎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잎이 뭐 말리고 처지고 이런 게 주변 습도가 낮아서도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물을 못 먹어서 그래요, 제대로.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도 뿌리에서 물을 충분히 쫙쫙쫙쫙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쫙쫙 펴져요. 쫙쫙 펴져. 쫙쫙 펴지는데 이게 뿌리 양이 좀 적다든가, 아니면은 뿌리가 문제가 있어서 못 빨아들이다가 뿌리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말렸다가 물을 주고 하면은 이제 뿌리가 상하거든요, 다. 그럴 경우에 알로카시아, 특히 무니프라이덱이 그런 경우에는 물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네. 뿌리가 물을 잘 먹으면은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다 버텨요. 그럼 습도 때문이 아니라 뿌리 때문이라는 거죠? 거의 뿌리 때문이더라고요. 습도보다. 해보는 게 낫겠네요. 예. 아마 뿌리가 딱 꺼내 보면은 가운데 쪽은 썩어 있을 거고 다 물러서 떨어질 거고 후두두둑. 겉에만 이렇게 이쁘게 몇 가닥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해야 경우가 되죠? 많아. 응?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작은 화분으로 옮겨가지고 물은 뿌리 좀 제거하고. 물은 뿌리 싹 제거하고 작은 화분으로 옮겨서 이렇게 또 다시 이쁘게 또 키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오늘 고무나무에 벌레가 생겨서 농약 쓰고 분갈이를 했는데요. 고무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에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목초액을 써서 물을 줘도 될까요? 잎에 뿌리는 건 괜찮은가요? 자, 목초액. 분갈이를 하고 농약을 쓰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농약을 쓰실 때는 일단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분갈이를 먼저 해주세요. 분갈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농약 쓰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한 군데 이 한 공간 안에 있는 곳에 식물 하나에 벌레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퍼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잖아요. 바퀴벌레가 한 마리 집에 보이면은 이미 수만 마리가 있다라는 것처럼 어느 정도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제를 할 때, 그러니까 농약을 사용을 할 때는 보이는 하나에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건 한 번에 다 해주셔야 돼요.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목초액은 사람이 힘들걸요? 냄새가. 저도 저기 목초액 있어요. 옛날에 많이 썼는데, 목초액은 사실상 야외에서 쓰기에 좋은 거지. 자, 그리고 해충은 어차피 농약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잎에다가 목초액을 뿌려도 괜찮냐고. 아, 괜찮아요. 그 희석 비율이 있어요, 목초액. 뿌릴 때는 1000대1, 그리고 물을 줄 때는 2000대1 비율 섞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냄새가 정말 진해요, 생각보다. 냄새는 알아서 감당하시겠죠. 당신 그 냄새 잘 알잖아. 옛날에 네. 나무에 벌레 잡는. 네. 자, 그리고 장마철 벌레 예방하는 법은 어찌하시냐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네. 장마철이라고 딱히 벌레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저 장마철이라서 그냥 평소에 늘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꾸준하게 그 핑크 농약. 농약사하고 친해야 돼요, 일단. 자, 이것도 저희 영상에 다 있습니다. 농약편, 해충편 보시면 다 있으니까. 저희 집에 그래 생각보다 벌레가 없어요. 진짜 저희 식물에 비해서 정말 벌레가 없습니다. 벌레가 없어요. 식물에 비해서가 아니라 벌레가 아예 이거 거의 없어요. 몇 달째 걸어놓은 나비들. 그냥 늘 하시면 돼. 늘 관리를. 네. 그게 제일 좋아요. 저희는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농약을 잘 치기 때문에 벌레가 없습니다. 자, 비리아웃은 농약사에 팝니다. 네, 뭐 농약사도 취급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그렇죠. 있을 뭐 수 있죠. 비리아웃 있고 그다음에 코니도 입제, 코모도 네. 입제 이렇게 세 개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그냥 농약사 가셔가지고 셋 중에 하나 사시면. 자, 핑크 농약이 뭐냐고. 핑크 농약이 그거예요. 비리아웃. 뿌리파리 잡는 건데 저는 지금은 비리아웃 써요. 전에는 처음에 코모도 쓰다가 한 2년 정도 코모도 쓰다가 그 다음에 코니도 쓰다가 이제 비리아웃 써요. 코모도네? 그냥 있는 거 사서 쓰는 거예요. 있는 거. 고모도 협찬 아닙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농약을 팔지를 않아요. 그 불법이라서. 아셔야 돼요. 농약은 인터넷에 절대 안 팔아요. 원래 판매가 금지돼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은 약사에게란 말 그게 있잖아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게 진짜 약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파는 그런 약들은 의약 외품이라 그럴 거예요, 아마.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약도 약이잖아요. 그건 농약사에서 사셔야 돼. 그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농약은 절대 택배도 안 돼요.
그리고 농약은 농약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그 있는 사람만 판매가 그렇죠. 가능한 위험한 거고. 물질이니까. 예. 편의점에서 뭐 간단한 해열제나 뭐 아스피린 정도는 팔지만 그렇죠. 진짜 뭐 무슨 뭐 되게 심각한 약은 안 팔잖아요. 진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약국 가서 전에 사야 되는 것처럼. 어떤 데서 봤는데, 저희는 있어요, 다. 예, 업종, 업태. 저희는 개인 사업자를 냈는데, 과세고, 저희는 세금을 내는 업체예요. 이 식물을 제외한 화분, 뭐, 용품, 이런 건 다 과세예요. 세금을 내야 돼요, 무조건. 세금을 갑자기 안 우리 내는 얘기를 건 하고 있습니까? 불법인데, 아니, 이게 네. 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네, 저희는 비료업도 등록이 돼 있죠. 다 등록이 돼 있어요. 네. 네, 모든 게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저희는. 알겠습니다. 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후기보배는 합법이다. 자, 안스 가장자리의 전문의 병도 곰팡이 일종이라는데 맞나요? 예, 곰팡이 일종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고추에 생긴, 이렇게 다들 아시는 게 아니구나. 고추에 병 생겨서 저는 모르는데요. 이 장마철, 그러니까 습해지면은 식물들한테 병이 생겨요. 그 병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바이러스성 세균이 침투를 해서, 뿌리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건데, 곰팡이균도 있고, 여러 가지 박테리아도 있고, 이럴 때도 농약사에 가셔가지고,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농약사, 좀 친절한 데 가시면은, 친절하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서 맞는 약을 처방을 해줘요. 그럼 그 약을 쓰시면은 없어져요. 야, 이 식물의 약사님이시군요. 네, 그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 우리가 먹는 상추, 배추, 고추, 이런 거는 90% 농약이 키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뿌리를. 정말 많이 뿌려요. 안 뿌리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 농약은 성분이 3일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해요. 네, 없어지고, 사실상 비 한 번 맞으면 그것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재배하시는 분들도 거의 수확하기 일주일 전까지 농약을 쓰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농약 사용을 안 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수확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성분 좀 날아가고. 네, 이 모든 게 식물 자체가 이제는 농약이 없이는 못 자라요. 네, 그러니까는 알겠습니다. 농약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근데 농약 중에도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저독성 이런 게 있어요. 될 수 있으면은 아주 낮은 저독성. 표정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주 낮은 저독성.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코모도 허가증 없어도 농약사 가서 살 수 있나요? 구입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판매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구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농약은. 예, 판매가 못하는 것 뿐이지. 네. 그냥 가서 이렇게 사진 가져가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잘 설명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와로쿠는 깨끗한 잎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와로쿠가 습도하고 온도가 안스리움들이 생각보다 온도가 높은 온도를 굉장히 싫어해요. 안스리움은 그러니까는 약간 고산지대에 사는 안수가 많아요. 그리고 고산지대라고 해도 그런데 계곡 옆에 계곡물이 계속 흐르면은 그 옆에만 가도 시원하잖아요, 여름에도. 그치. 네, 그런 데 살아요. 그런 데 살고, 그러니까 습도도 높아. 공중 습도도 높은데 시원해. 그거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네, 사실상 힘들다. 힘들어. 네. 그런 데서 안스가 되게 많이 살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걸레라고 하죠. 리걸레는 정말 시원한 그런 곳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키워서 걸레라고 하는 거예요. 이쁜 잎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은어가 있구나. 네, 원래는 리갈레인데, 안스리움 리갈레가 맞는데, 그게 그 이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어쩌면 고사리님 말씀처럼 고사리랑 안스는 약간 환경이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고사리하고 안스. 특히 고사리 중에, 고사리 말고 고비라는 게 있어요. 고사리보다 더 계곡에 가까이 사는 게 고비라는 고비? 우리도 당신도 먹었어, 많이. 몰라. 그러니까 완전히 계곡 옆에 붙어 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안스는 시원하고 습한 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덥고 건조한 데서 안스를 키우고 있구나. 짜잔. 빠밤. 왜 잎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 그냥. 자자. 건강하긴 하지만 저기 힘들어하는 나이트킨과 그다음에 저거 뭐지, 여보? 어느 거? 쟤. 미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블랙베이치. 블랙베이치. 그리고는 에오스. 자, 되게 시원하고 습한 데 살아야 되는 애들이 건조하고 더운 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키우다 보면 다 돼요. 자, 이제 질문도 여기까지 받고 1시간 30분에 돼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오세요.
와서 같이 궁금한 점도, 정보도 얻으시고, 그리고 다 재밌어요. 좋은 분들도 많으니까 와서 같이 즐겁게 지내봅시다. 아, 오랜만에 라방 하니까 좋네. 이제 잠깐 수다 타임 할게요. 흑봉을 한 번 더 해야 되나? 다들 흑봉 가지러 어디로 오면 되냐고. 부산에서도 온다 그러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좀 있으면 제가 이쁜 콜로카시아를 아직 그렇게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 콜로카시아 하나 보여드릴까? 요거 조만간 판매를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번식을 뭔데, 하고 그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알로카시아. 이 뭐가, 이게. 이거 보신 분이 아마 없으실 것 같아. 제가 콜로카시아라고 당신이 콜로카시아라고 말씀드렸구나. 했잖아. 이게 콜로카시아예요. 우리 집에 그런 게 콜로카시아고, 콜로카시아인데, 이름을 지금, 이름이 사실 없어요. 에스피아. 그러니까, 노메이드, 그리고 바리에가타고, 무늬는 다, 자, 여러분. 짜장면 그릇. 그 짬뽕 국물. 무늬 한번 볼까요? 어차. 이렇게 생겼네요. 막자랑은 또 다른 어떤 그런 매력이 있네요. 이게 크림색이에요. 크림색이 나와. 그래서 이름을 크림발이라고 할까, 가든킹님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가든킹님이 가지고 계신 개체거든요. 근데 막자보다 약간 고급져. 고급져. 입도 약간 동글동글한 게 조금 모양이 다르고, 무늬도 좀 다르네. 콜로 중에 약간 중형종? 그러니까는 콜로카시아가 워낙 대형종이다 보니까 좀 작게 자라요. 작게 자라고. 그래서 참 이쁜데,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물속에 담궈서 키우시면 돼. 물 걱정이 없어. 이거 방금까지 물속에 있던 거 제가 꺼내온 거거든요. 물뚝도 흐르는지. 네. 얼마나 좋아요. 사실상 이렇게 물에 딱 담가놓고 키우는 게 난 제일 좋아. 자, 어떤 분이 콜로카시아 크림 보배. 크리모베로 하자 그럴까? 웃겨. 크림 보배. 가든키님하고 빨리 그 이름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크림 보배. 되게 이뻐요. 이게 크림치즈. 실제로 보면은 되게 고급스러워. 조금은 많이 달라요. 저기 막자랑은. 제가 얼렁얼렁 키워가지고 그냥 해주세요. 키워서 저기 가든킹님하고 잘 얘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분양을 시작해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기 보백카시아. 입에 착착 붙는데? 보백카시아. 보백카시아. 뭔가 보백카시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말 아닌 것 같아. 크림치즈 괜찮다. 크림치즈도. 크림치즈도 괜찮다. 저기 뭐지? 얼마 전에 우리 알스 모임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묻지 않아도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내가 대답을 옳게 못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오늘 대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가 행복하냐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이 딱 정리가 안 되더라고. 뭐가 그때 옛날에 직장 다닐 때보다 지금이 뭐가 좋은지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되셨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대답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걸렸었나 봐. 이렇게 되새김질이 되면서 이게 참 생각을 한번 해봤어. 이게 뭐가 더 좋은 걸까 했더니 그때는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직장 다닐 때는. 제가 하는 일이 원래 그렇고 그냥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지 소통이 아니야. 업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이지 소통은 아니었어.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었고 좀 냉정한 직업이었고 냉정할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이었는데 설이 아빠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하고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는 물론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긴 했지만 업계 사람들 쪽이었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갱년기 굉장히 세게 왔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는 게 진짜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또 까먹어.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까먹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즐겁습니다. 저도. 틀렸어. 자, 앙하님 빨리 저를 입양해 주세요. 나를 만나서 그런 거야. 자기를 만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님, 저는 식물을 안 키워요. 제가 저는 그냥 원하는 거 있으면 여보 나 이거 이러고 그냥 집어만 오고 그럼 이제 알아서 키워요, 설이 아빠. 그럼 전 구경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하는 건 아니고 도와주다 보니까 좋아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식물이 좋다기보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진짜 코드 맞는 분들하고 친해지면 또 너무 좋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고사리가 몇 분 계셔? 감사한데 뭐 하나 할까? 감사한데 또 갑자기 설이 아빠 뭐 또 찾고 있죠? 나눔하려고. 이거 너무 이쁜데? 그거 뭔데요? 스킨답 소스. 그죠 물 줄줄로 그죠 짜장면통 좀 받쳐서 이거 갖고 와봐요. 빨리. 죄송합니다. 짜장면통 하나 받쳐서 일로 갖고 와보세요. 설이 아빠가 뭐 지금 나눔한다고 뭘 하나 꺼냈는데 물이 질질 흐르고 있습니다. 뭘 줘요 해요. 아직 뭘 하지도 않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스킨답 소스 엑조티카 바리에가타고 넘버링이 적혀있죠. 저희는 다 해당 개체를 판매하고 드리고 있어요.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무늬가 되게 이쁘게 잘 들어가서 이게 카메라로는 안 보여 잘. 이게 진짜 카메라가 빨리 이게 개발이 시급해. 이 식물의 펄감과 벨벳 질감을 구현할 수 있는 카메라가 지금 시급하다고. 시급하다고. 지금 폴더블이 중요한 게 아니고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설아, 설이 이제 힘들어요. 우리 설이가 힘들어요. 힘들어. 아빠 나 이제 힘들어. 내려가서 깎아먹자 그러고 있어요. 자, 스킨답 이거는 뭐야 이거?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떻게 생겨나면요? 요쪽 잎이 삽수잎이에요. 제가 커팅을 해서 직접 한 거예요, 다. 커팅해서 번식을 한 거죠. 네. 이쪽이 삽수고 요게 이제 이렇게 새로 나와가지고 요게 잎이 하나 펴졌고 네. 이게 두 번째 잎이에요. 잎이 그렇게 열매처럼 생겼나요? 저 한번 주고서. 이 똘똘 말리면서 나 펴지지. 되게 신기하다. 스킨답 소스 엑조티카가 이거 봐봐 이거. 좀 두툼해요. 이거 강낭콩 같이 생긴 거 이거. 그리고 그게 왜 신기해요? 그러냐면은 저희 집이 좀 건조해서 그래요. 원래는 잘 펴져야 되는데. 물 좀 뿌려. 예.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눔을 하실 거죠? 이거를 카페에서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네. 이렇게 키우시면 돼. 이게 원래 밑던 바텀. 아, 거기서 자른 애인가요? 바텀이었는데 원래 이만큼 올라왔던 걸 다 잘랐지. 잘라서 예. 이렇게 흑봉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면은 잘 자라더라고요. 빠른 시일 안에. 흑봉 좀 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흑봉이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호야도 흑봉이 정말 효과가 좋아요. 호야 전용 흙은 배흙이죠. 그렇죠. 네, 흑봉에도 배흙 넣으시면 돼요. 네. 생각보다 흑봉은 화분, 속, 흙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배흙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유튜브에서만 보던 숫자. 뭔슨 우리 유튜브 좀 보셨구나. 아무것도 안 적으면서 이거. 앞에 펴놓고 있는 거 그거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써. 1번부터 32까지. 내가 써? 당신이. 내가 써? 빨리 써. 자, 1번부터 32번까지 중에 숫자를 여러분 불러주세요. 자, 준비. 자, 내가 알아야지. 내가 알았어. 번호를 알아야지. 준비. 잠깐만. 내가 번호 좀 확인하고. 글씨가 너무 악필이라서 못 알아보겠어. 여보, 이거야? 응. 알았어. 그게 뭐 악필이야? 자, 여기 지금 썼습니다. 21년 옥토버 옆에 여기 숫자가 적혀 있어요. 자, 정답이 나왔는데요, 벌써? 응? 어떡하지? 스톱! 정답이 나와버렸어. 시작도 안 했는데 정답이 나왔는데? 이거는 드려야지 뭐. 이거는 이분의 복이야. 자,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안 가르쳐줘야지. 이게 시작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시작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읊어줘버렸어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 짝대기 2개 있죠? 짝대기 2개. 쭈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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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까요? 뚜뚜뚜뚜뚜뚜 17번 축하드립니다. 자, 어떤 분이시냐면 비싸님. 맞아요. 초님이 제일 먼저 17 해주셨어요. 축하드려요. 시작도 안 했는데 막 맞춰버렸어. 님, 저희 카페 분이시죠? 대답 좀 해주세요. 주소를 받아야 되니까. 네, 맞으시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따가 10몇 분 후에 유튜브에서 만나용 뿅 한 게시글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댓글 아무거나 하나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채팅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저기 유튜브에서 쓴 노트 있을 때는 가져가, 이거. 잠깐만, 선생님 축하드려요.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다시 하나 제대로. 제대로 다시 하는데. 시작하면은 하는 자, 걸로. 이제 시작해야지 여러분 번호를 읊으셔야 돼요. 서희 아빠 또 한대. 오늘 오랜만이라 가지고
필 받았어. 재밌어가지고. 자,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자, 골랐습니까? 핑크 미칸 마린. 미칸. 아까 그 스토어에 올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아직 번호표 없어요. 번호표 없네. 이제 번식이 번식이 끝난. 막 끝난, 따끈따끈한. 물론 실습에서 케어하고 있는 거니까 저 짜장면 그릇. 이거 너무 커가지고. 아, 줘봐. 내가 보여줄게. 아, 줘봐. 그냥 줘. 알았어. 빨리빨리. 자, 필로덴드론. 칸 핑크 다리에 같아요. 자, 필로덴드론. 미칸 핑크입니다. 핑크 미칸이 아니고. 미칸 원래는 필로덴드론 그 다음에 이름이 붙어야 돼요. 필로덴드론 미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에가타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바리에가타가 핑크색이 나면은 핑크 바리에가타, 흰색이 나면 화이트 바리에가타. 근데 그 알보가 원래 흰색을 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보 바리에가타면은 흰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어떤 분들 보면 화이트 알보 바리에가타 그러면 흰색 바리에가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알보가 흰색이다. 핑크가 들어가면 핑크 바리에가타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장난치고 있었어. 그다음에 얘도 쟤처럼 배육봉 태워주면 잘 자라죠. 배옥봉이죠, 배옥봉. 네, 드드드드 올라가 있는 거 잘라서 설의 아버지가 번식을 하시더라고요. 보베덴드론 핑크를 미치겠다. 어? 보베덴드론 핑크는 뭐야? 아, 너무 웃겨. 보베 하이브리드 지금 난리가 났어. 자, 핑크 미카는 필로덴드론이니까 보흐. 흑봉 안에는 배흑. 그러니까 원래는 미칸 핑크 바리에가타인데 이제 부르기 편하게 핑크 미칸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원래는 미칸 핑크라고? 미칸 핑크 바리에가타. 설의 아빠 또 숫자 하나 써줘. 뒤돌아서. 벌써 썼어. 저 썼어? 멀리 가서 써가지고 왔어. 써왔어? 알겠어. 그러면 1번부터. 고 17 옆에다 써놨어. 17 옆에다 썼어? 자, 1번부터 32번 사이. 자, 준비. 1번부터 32번까지 숫자 아무거나 써주세요. 셋, 둘, 하나, 시작!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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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나오면 나왔다고 말씀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17을 또 적진 않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계속 올라가. 누가 맞히실까? 이게 딜레이가 있나? 좀? 약간 딜레이가 있지. 근데 먼저 나온 사람한테 줘야지. 없어? 그렇지. 없어? 줘봐. 아직 없어. 줘봐. 빨리 줘봐. 나도 확인하게. 아, 스톱! 스톱. 나왔습니다. 잠깐만, 저 확인해볼게요. 나왔습니다. 자, 여보, 나 봐봐. 이거 맞지? 잠깐만, 제가 누가 제일 처음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발표하기 전에. 자, 네, 위에서부터 18, 보고 17, 있어요. 3, 2, 8, 19, 2, 3, 7, 6, 20,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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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ølg 이분은 그분 맞지? 여보, 이분 맞지? 어. 이분 정답 나왔습니다. 와, 이분은 진짜 우리랑 뭐 있어. 뭐만 하면 막 당첨돼. 어떡할 거야. 누굴까요? 야, 그 다음에 쭈루룩 나왔네, 정답이. 와, 미치겠다. 근데 이렇게 함께 자주 해주시니까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거죠. 그럼요. 자, 접니다라고 하는 분 아니고요. 접니다 하는 분 바로 위에 분. 님 축하드려요. 우후! 사 뿌뿌뿌뿌 축하드려요. 이름 쓰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재밌었죠, 여러분? 네.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저희가 짬내서 또 이렇게 라이브 할게요. 그래서 같이 재밌게 놀아요.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원래 저번에 뭔 주제를 하기로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맞아. 뭐 하기로 했는데 까먹었어. 까먹고 저기 누구지? 카페에 이미 휴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알로카시아 다 꼬꾸라졌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했죠. 자, 우리도 얼른 마무리 하시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식생활 하시고요. 우린 또 카페에서 뵐게요. 무더운 여름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다 힘들어요. 아프면 짜증나. 항상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우리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